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전투자대회 상위 1% 캔들 헌터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바로 신규 상장주인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하반기 신규 상장주들이 지금 시장에서 아주 핫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LS 머티리얼즈, 자, 그리고 블루엠텍, 자, 이런 종목들이 엄청나게 큰 화두가 되고 있었는데요. 자,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주이긴 하지만은, 자, 말 그대로 에코프로의 형제입니다. 에코프로 형제. 자, 이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가요? 바로 2차 전지 대장주죠, 대장주. 쉽게 말하면은 신규 상장주이면서도 이런 대장 섹터 종목군의 형제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보통 신규 상장주가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추세가 그대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특별하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오히려 이 상승하는 속에서도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엄청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머티 주주분들 같은 경우는요,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자리에 위치해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수익인 자리예요. 모두가 수익인 자리. 자, 웬만하신 분들, 오늘 갑작스럽게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기존 주주분들, 자, 이 두 분들을 제가 체크를 해본다라고 했었을 때 갑자기 매수하신 분들 그래봤자 지금 손실이 별로 크지 않을 거예요. 뭐 그래봤자 뭐 한 마이너스 한 3, 4% 손실이겠죠. 그리고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많게는 지금 뭐 한 10%, 20% 우습게 수익 나 있는 상황들이 많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들은 갑자기 매수하신 분들이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든 지금 현재 시장의 추이에 맞춰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가격 전략 위주로 깔끔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가격 전략 위주로요. 자, 우선 신규 상장주의 특징과 그리고 지금 현재 이 테마주의 특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들이 뭐냐면은 매물대가 없어요. 매물대가. 자, 이 매물대가 없다라는 말은 뭐다? 자연스럽게 당연히 매도하고자 하는 이런 악성 매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가의 탄력이 더 크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섹터들 에코프로라든지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들 이런 종목들 보면은 지금 앞전에 물려 있는 물량들이 되게 많습니다. 자, 에코프로 한번 보시죠. 자, 에코프로라도 보면은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긴 했어요. 근데 지금 과거 7월 26일자 150만 원까지 올랐었던 이 주가가 오늘 얼마 됐습니까? 64만 원이에요. 여기 터진 거래량들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뭐다? 전부 다 물려있는 물량이라는 겁니다. 물려있는 물량. 그럼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기 있는 물량들을 전부 다 흡수를 해줘야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거죠.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신기하게도 에코프로 라인들이 계속적으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에서 자, 에코프로 머티. 자, 이 종목은 앞전에 매물대가 없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차기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우 높다. 자, 주주분들 자, 에코프로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에코프로 머티리얼, 에코프로 머티 등등 많지만 오히려 에코프로 머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더 큰 수익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참고해야 될지가 중요하겠죠. 자, 그 부분들이 바로 지금부터 핵심적으로 설명드릴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시장 중심주들, 자, 시장의 지수 연계 테마주들은요. 지수가 상승을 해야지 결국에는 같이 따라서 상승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은 지수의 위치. 자, 지수의 위치가 과연 상승을 그리는 위치에 있는지 하방으로 그려질 위치에 있는지만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이런 테마들이 불게 되면은 2차 전지가 계속 가는 게 아니라 지수 연계 테마주들이라는 게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그리고 뭐 AI, 미래차, 그 밖에 여러 등등 4차 산업 수혜주들. 자, 이런 종목군들이 순환이 됩니다. 순환이. 한 종목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요. 1번 반도체가 가게 되면은 2번으로는 미래차가 가게 되고, 미래차가 가고 나면은 그 중에서도 2차 전지 섹터가 가게 되고, 이렇게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는 특징들이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우선 꺾이지가 않았고, 이 지수 연계 테마주들이 꾸준하게 수급이 돈다라고 한다는 말은 뭐다?
바로 이 에코프로 버티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차트, 이거 바로 이제 코스닥 차트인데요. 코스닥 차트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조정을 받아가지고, 자, 올해 보시게 되면은 급락이 나오고 지금 다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할 여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수 연계 테마 중에서도 이 에코프로 버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검증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종목들 같은 경우 위에 매물대가 없는 신고가 영역일 경우에는요. 우선적으로 이 이평선을 보고 매수 매도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이평선이라는 거는 특정적인 N수, 자 N일수의 평균값이기 때문에 이 평균값의 심리가 하방으로 그려지지만 않는다라고 하면은 계속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5일 이평선, 자, 이 자리가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5일 이평선을 가지고 그대로 홀딩해 나가시는 전략을 세워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차트 보시게 되면요. 여기 파란색 선이 5일선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파란색 선. 자,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시죠? 자, 여기가 5일선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자, 5일선 위를 올라탐과 동시에 5일선을 깨트리지 않고 그대로 상승을 해 나가고 있죠. 자, 이 자리만 안 깨트리면은 그냥 그대로 홀딩하시면 되고 이 자리가 만약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로 매도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아무래도 주식을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 아니 이평선이 뭐예요? 그리고 뭐 차트고 수급이고 너무 어렵습니다. 자, 그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를 했어요. 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제 나름대로 이제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라는 점검표를 한 개 만들었어요.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을 잘 숙지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선 기본적으로 차트를 보는 방법. 이 차트 보는 방법 안에는 뭐 수급 그리고 캔들 제가 말씀드린 이평선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인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토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라갈 수 있을지 내려갈 가능성이 높은지를 판단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재료, 뉴스를 보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어떤 투자 성향에 적합한 사람인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라는 차원에서 나름대로의 주식 MBTI 조사 간단합니다. 전부 다 내용들이 뭐 A4 한 2장 정도 분량밖에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 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어차피 우리는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더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영상을 찾아보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많고 많은 유튜버들 중에서도 오늘 이 영상을 접하신 분들 특별히 제가 준비한 내용이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종목 진단 그리고 체크리스트 점검표를 꼭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자, 이거를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우선적으로 구독만 한번 눌러주시고 자, 구독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인증만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인증하시면 되냐? 여기 위에 보이시는 제 배너 번호입니다. 자, 여기 위에 보이는 번호가 저하고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제 직통 연락처인데 여기로 뭐다? 숫자 3이라는 번호 혹은 체크라는 단어만 적어서 전송만 해주시면 돼요. 전송. 숫자 3이나 체크라는 단어를 적어서 전송만 시켜주시면은 제가 그분들 오늘 장 마감하고 난 이후에 한 분 한 분 다 확인해서 제가 바로 이 종목 진단 체크리스트에 대한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스로가 숙지하고 알고 있을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참 좋다라고 판단이 들고 무엇보다 우리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에게 적합한 이 눌림목 매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뭐 주식에 대한 그런 확실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 그리고 기존에 내가 뭐 눌림목 매매, 돌파 매매 다 하시는 분들 내가 캔들헌터하고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좀 준비했는지 그냥 딱 한 2분 정도만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은 아마 시청하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자신하기 때문에 영상 한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눌림매매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눌림매매란 어떤 자리를 의미하는 것인가? 자, 아무래도 이제 뭐 급등주 눌림, 그리고 추세 변곡 눌림, 여러 가지 이 눌림매매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눌림 매매는요.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를 체크하는 것이 확률을 높일 수가 있다. 자, 핵심적으로는 일단 이 돈이 나가지 않는 자리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눌림 매매는 자, 어떠한 원리로 자, 결국에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진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조금은 더 불안정한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고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원리로 상승이 나오는가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이런 부분들도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시장 참여자의 영향으로 상승이 나온다. 일단 간략하게 제가 핵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돈이 나가지 않는 자리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를 하냐면요. 자, 어떤 특정 종목이 호재성 이슈, 자, 호재성 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당연히 차트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이어가다가 어쨌든 뭐 수렴한 상태에서 급등이 나오거나 패턴을 이어가다가 갑작스럽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자, 여기에서는 대량 거래라는 게 따라 붙습니다. 자,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자, 급등이 나왔다라는 말 자체가 어쨌든 신규 매수자들, 그러니까 상승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매수 심리가 과열됐었을 때 나오는 구간이고요. 자, 이렇게 올라가다가 당연히 조정이 발생이 돼요. 조정. 자, 이게 조정인지 하락인지는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포인트는 바로 뭐다? 바로 거래 대금과 같은 말입니다. 거래량입니다. 자, 호재성 기사를 가지고 상승을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멈추는 구간이 발생을 해요. 자, 사람마다 당연히 수익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욕심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자, 이쯤 돼서는 나는 충분히 수익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심리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즉 조정이 나오는 거죠. 자, 이때 하락인지 아니면은 조정인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거래량이 만약에 많다. 자, 거래량이 높다. 자, 그러면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거래량이 낮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자, 거래량이 당연히 많이 들어와 가지고 급등을 했다라는 말 자체가 수익권인 구간의 물량을 현재 이 종목은 지금 잠재적으로 물량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되겠죠. 자, 근데 거래량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렇게 많이. 그 말은 뭐다? 수익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매수세가 팔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기고 있는 와중에 조금씩 물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이 없는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상승은 나왔다. 이 상승하는 데 있어 가지고 왜 거래량은 정말 많은데, 자,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정말 높은데 오히려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자,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당시에 거래량은 현저히 작다라고 하면은, 자, 당연히 이 들어온 물량만큼의 돈이 빠져나가지가 않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상승의 탄력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눌림 자리가 형성이 되었어요. 그럼 눌림 자리가 형성된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게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느냐? 단순히 눌렸기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는 엄청난 나름대로의 심리가 들어갑니다. 자, 왜냐? 자, 어떤 호재성 기사가 나왔는데 갑자기 갭 5% 상승 출발해, 10% 상승 출발해. 자, 이러면은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조금은 더 보수적이고 조심스러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매수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가 버리고 조정이 나올 때, 야, 이 정도 재료면은 충분히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재료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급등주를 쫓아가진 못하지만은 급등주가 한번 기회를 주면은 나는 사보겠다 하는 이런 첫 번째 첫 진입을 못한 매수자들이 오히려 눌러주는 자리에서 한 번 더 접근을 하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뉴스 체크하기보다 뉴스보다 차트가 더 빠르다. 차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지표 매매를 하시는 분들. 뭐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22일 이동 평균선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생명선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주가가 올라가다가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것을 공식화 시키신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바로 차티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분들 처음에 따라붙기에는 부담스러워. 따라붙기 부담스러워.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술적 반등이 눌러줬었을 때 21 이평선이 닿고 캔들이 뭐 아래 꼬리가 달린 종가로 마감이 된다. 자, 이런 자리일 때는 매수의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다라는 차티스트. 자, 이러한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로 인해 가지고 눌림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자리를 찾아 나서는 사람들을 보고 눌림 매매꾼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안정형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눌림 매매를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중요한 핵심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처음 눌렀을 때 접근을 한다입니다. 왜냐? 처음으로 눌렀을 때가 가장 신선한 자리입니다. 신선한 자리. 놓쳐서 못 산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리인가 동시에 처음으로 닿는 자리가 신선한 구간이기 때문에 확률은 첫 눌림이 확률이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눌림 매매에 대한 원리를 제가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는 차트를 보면서 실제 사례 예시를 들면서 한번 제가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최근에 조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과 부합하는 자리의 종목들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자, 과거에 뭐 미세먼지, 마스크 관련 수혜주로도 엮이기도 했었고 과거 코로나 관련 수혜주로서도 부각을 받은 종목입니다. 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렇게 거래량을 동반한 큰 대금과 장대 양봉이 뽑히고 난 이후, 자, 이때가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찐돌파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찐돌파 구간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죠. 자, 거래량이 급감을 하다가 자, 이 캔들로서 봤었을 때 아래에서 받쳐주는 흐름이 나오고 21 이평선을 지지하는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와줬다라는 사례. 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K옥션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핫한 증권형 토큰 이슈로서 이 STO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점을 형성을 하고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가는 도중에 아직까지는 그렇다 할 거래량이 없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의미 있는 저항대 라인을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뚫어줌과 동시에 연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요. 연속적인 상승이 멈추고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조정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21 이평선 이 부근에 왔었을 때 지지받자마자 기술적 반등 바로 20%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이러한 원리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시장에서 앞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섹터와 종목들을 분류해서 접근을 한다면은 정말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제넥신이라는 종목도 당연히 뭐 바이오 섹터 중에 한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자, 저점 형성하고 거래량이 별로 없다가 가까운 저항대 라인대를 이렇게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뚫어줍니다. 자, 그러고 난 이후에 연속적인 상승 흐름으로서 이어지지 않고 거래량이 없는 이런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하죠. 자, 거래량이 없이 음봉으로서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다가 특정적인 의미 있는 지지저항 라인 구간대, 자,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새로운 고점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거래량은 줄고 의미 있는 21 이평선 부근에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기술적 반등은 유효할 수 있으나 저는 어디까지나 첫 번째 눌리는 자리가 가장 신선한 자리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눌림 같은 경우에는 처음 눌러주는 자리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자, 그리고 이 SG글로벌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진 않았어요. 근데 비슷한 원리로 움직여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대량 거래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의미 있는 이 저항대 라인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요. 지금 거래량을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잠재적인 호재 이슈가 있음을 암시하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의한 차티스트들 매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캔들 모양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충분히 처음 진입하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여기에 돈이 들어온 흔적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이쯤 되면은 한번 충분히 접근해 볼 필요, 가치가 있을 것이다. 자, 이러한 심리들이 모여가지고 뭐를 만든다? 바로 기술적 반등을 만들어낸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많아요. 간단하게는 돌파, 그리고 눌림.
자,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돌파 그리고 올바른 눌림에 대한 개념 없이 무작정 올라가면 사고 무작정 내리면 사기 때문에 손실이 난다는 거예요. 오늘 제 영상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이 중요한지에 대한 핵심적인 포인트들을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다?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를 체크를 한다. 그리고 당연히 확실한 돌파가 나온 자리에 접근을 해야 된다. 그리고 눌림 매매는 이렇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신에 갈 수 있는 이유는 두 가지의 성격을 가진 그러니까 차티스트들과 처음 진입하지 못한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돌파가 나오는 거고 눌림에서 상승이 나오는 것이고, 그 핵심은 바로 첫 번째 눌림에서 나오는 것이다. 자, 여기까지가 눌림 매매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발굴하나요? 자,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부터 10까지 손수 종목들을 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이 급등이 나온 종목들 전부 다 분류를 해가지고 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크를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자,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정말 아날로그식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은 어쨌든 트렌드가 바뀌고 있습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야겠죠. 자, 그게 뭐다? 바로 이 조건식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저는 무턱대고 아무 조건식을 가져와가지고 올라갑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죠. 왜냐? 저는 명확한 근거와 원리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 원리와 부합되는 차트를 포착할 수 있는 이런 조건식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처음에 추세가 바뀔 수 있는 대량 거래가 발생한 이런 장대 양봉이 나오고 돈이 나가지 않은 자리에서 지지받는 구간, 자, 이런 구간에 종목이 뜰 수 있도록 설정을 해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들만 뜰 수 있도록 제가 설정을 해뒀기 때문에 내가 돌파 매매보다는 조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물려도 그렇게 큰 손실이 나지 않은 자리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고 싶다. 자, 그러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조건식 한 개 정도만 충분히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엄청 시간적 효율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종목 하나부터 10까지 살펴보고 그 자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매매 하지 마시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포인트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조건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종목을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보다 손쉽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지금 이 영상 조금 긴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집중을 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특별히 이 조건식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여기 위아래 보이시는 번호, 자, 여기가 저와 직통적으로 연락이 닿을 수 있는 제 연락처입니다. 자, 이 번호로요, 눌림, 자, 꼭 눌림이라고 남겨주셔야 됩니다. 왜냐? 돌파도 있고 눌림도 있어요. 자, 집중하시고 영상 시청하신 분들 알겠지만은 나의 성향과 맞는 매매를 하셔야지 수익이 납니다. 나는 조금 안정형 투자를 원한다 하시는 분들, 자, 여기 보이시는 번호로 눌림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장중에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표착될 수 있는 조건식에 대해서 바로 조건식에 대한 내용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눌림이라고만 번호에 남겨서 전송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